자, 이제 통장 정리까지 왔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신용카드 경비 입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많이 차지할 텐데 압도적으로 자료 입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장 정리 부분입니다. 보통 예금 통장금 매일 그냥 엄청난 수만 건의 거래가 있겠죠. 1년치가 하면. 자,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다가 원래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그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볼일 다 봅니다. 끝장납니다. 이것만 하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맞춰? 요즘 같은 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융기관 사이트에 가게 되면 엑셀로 통장 기록이 제공이 됩니다. 그 엑셀 자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마치 스크래핑 하듯이 붙여가지고 전표 전송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게 통장 거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통장 거래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고 자동 입력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활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통장 거래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입력하다가 아주 죽고 싶을 거야. 아주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 화면처럼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화면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회계관리, 재무이익의 기타 전표 입력 화면에 보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 자료를 받아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싹 다 전송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장 거래를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기록을 뭘로 받아요? 엑셀로 받아야 돼. 엑셀로. 그냥 뭐 PDF 파일로 뭐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수기로 받는다. 뭐 출력해가지고 받는, 이건 아니고 엑셀 자료로 받아야 돼. 엑셀 자료로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데이터를 매칭을 합니다. 데이터를 매칭을 하고 붕괴하고 전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통장 자료를 일단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누가요? 거래처로부터 거래처 사장님한테 은행 자료 엑셀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은행에 요청하거나 지금은 다 인터넷 뱅킹이 대세죠.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없이 합니다. 막 돈 빼가고 막 송금하고 입금하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통장 아이디 비번 알려달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거래처에서 잘 안 알려주지. 뭐 그렇게 비밀 거래라고. 어차피 다 내용을 다 볼 텐데. 자,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뱅킹 들어가게 되면 엑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 로그인 하죠. 그리고 조회할 계좌를 선택을 하죠. 조회기간 입력해서 조회하죠. 그래서 엑셀 저장 선택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뭐예요?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납세자가 여러분들 거래처에서 직접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서 우리한테 주거나, 야, 그것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알았어요. 아이디 비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해가지고 요거, 조회기간 입력해가지고 엑셀로 저장 선택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을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통장거래 자동 입력할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엑셀로 저장했어. PC에 저장해놓고 통장거래 자동 입력 화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자, 일단 기간은 입력하는 요거. 기간은 입력하고자 하는 전표에 해당 월을 입력을 합니다. 좀 무식하게 처음부터 덤벼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1월부터 6월까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꺼번에 내가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실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한 달 내지 두 달 또는 길어 한 세 달치 요 정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중에 기간을 늘려서 작업하는 것이 수월한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여하튼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전표의 기간 월을 선택을 합니다. 월을 선택을 해서 계정 과목은 그 다운받은 엑셀 자료 금융기관의 계좌 관련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부분 뭐가 되겠어요? 보통 예금이 될 거고.
보통 예금 계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어디냐? 국민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요거 클릭해가지고 은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불러오실까요? 이 문구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작업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작업한 거 계속 이어서 할 것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보통은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메시지가 활성화되는데 아니요 선택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하게 되면 엑셀 자료 불러와요? 그래 불러와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활성화되면서 PC에 저장된 엑셀 자료를 찾아옵니다. 엑셀 자료 PC에 저장된 위치 클릭해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자료를 찾아오게 되면 물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도 어디 상단에 SF12 여기 있나요? SF12 엑셀 자료 올리기도 있어요. 요거 상단에 SF12 엑셀 자료 올리기를 클릭해서 불러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한 엑셀 자료를 불러오면 데이터 매칭 박스가 활성이 됩니다. 데이터 매칭 박스가 활성이 되는데 데이터 매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봅니다. 데이터 매칭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제공받은 엑셀 자료가 있는데 이 엑셀 자료를 별도로 변환시키지 않고 세무사랑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엑셀 내용하고 프로그램의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을 연결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엑셀 자료 자동 전표 전송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서식을 다운받아요. 엑셀 서식을 다운받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자료를 갖고 이 엑셀 서식에 맞춰가지고 설정해서 약간 수정해서 입력을 해놓습니다. 변환, 가공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표 전송을 하는데, 그것도 다 부가세 편에서 다 설명할 거야. 통장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엑셀 자료를 변환 안 해요. 가공 안 시켜요. 그냥 그대로 데이터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용카드 자료를 받을 때는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그 엑셀 서식에 맞게 자료를 수정해서 가공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통장 거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데이터 매칭만 시켜보자는 얘기. 데이터 매칭 시켜가지고 바로 연결을 시키자는 얘기. 그럼 데이터 매칭은 어떻게 하는데요? 데이터 매칭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 매칭 화면 뜨면서 엑셀 항목명 설정, 엑셀 항목명 매칭, 엑셀 항목명 매칭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뜹니다. 이게 데이터 매칭 박스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데이터 매칭 박스예요. 데이터 매칭이 뭐라고요? 은행 기록하고 세무사랑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매칭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매칭 박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데이터 매칭 박스야. 활성화가 되면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화면이야.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엑셀 항목명을 설정하라며. 엑셀 항목명을 설정을 합니다. 엑셀 자료, 이게 회사 통장 자료예요. 회사 통장 자료에 엑셀 자료의 내용 중 입출금의 제목줄이 어디냐면 요게 제목줄이에요. 요게 제목줄을 클릭을 합니다. 제목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제목줄은 뭐 거래 일시도 있고 뭐 출금액, 입금액, 받은 신금액, 찾으신 금액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겠죠.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일 거예요. 뭐 잔액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제목줄이에요. 제목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라인을 엑셀 제목으로 설정하십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Yes를 클릭을 하는 순간에 제목줄 아래에 요거 매칭할 수 있는 화면이 추가됩니다. 제목줄 아래에 매칭할 수 있는 라인이 여기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설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불러오게 되면 전표 전송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것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것만 살짝 불러와 가지고 자 데이터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추가되면 자 지금 여기는 4번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줄 라인이고 5번에 라인이 하나 더 생겨요. 라인이 4번 라인 밑에 5번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되면은 자, 그다음에 엑셀 항목명 매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추가된 라인이죠. 요 아랫줄이죠. 이 아랫줄을 클릭해 가지고 각각의 항목 등을 매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일 C는 거래일, 뭐 기재 내용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거래일 C 밑에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거래일을 선택을 하면 될 거고, 기재 내용 밑에 보면 의뢰인 태그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의뢰인 태그.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찾으신 금액 요 밑에 가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로 쭉 나오는데 요 중에서 요거 선택하면 되고, 맡기신 금액 요거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면 요거 선택하고, 거래 후 잔액은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 나오면 요거 선택해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일 C는 보통 거래일. 물론 이제 기재 내용의 어떤 통장 같은 거 보면은 적요라고 돼 있거나 문구가 달리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통장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금액은 뭐예요? 찾으신 금액이 될 거예요. 출금액은 찾으신 금액이 될 거예요. 여기 뭐 은행마다 이게 찾으신 금액이 아니라 출금액으로 설정이 됐다면 출금액이 뭐라고요? 찾으신 금액이 될 거고, 맡기신 금액. 은행에 어떤 은행은 계좌에 입금액이라고 표시가 되면 이 금액은 맡기신 금액으로 설정을 데이터 매칭을 이렇게 해주는 게 데이터 매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 거를 여기로 이렇게 매칭해 주자는 게 데이터 매칭이라는 얘기예요. 거래 후 잔액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매칭을 해 주는데, 처음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 매칭해야 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연결을 해 주는데, 대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으로 매칭이 될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만 연결해 주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데이터 매칭을 해 주게 되면, 처음 매칭하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매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 후에 확인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매칭하는 항목 중에서 거래일 시, 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거래 후 잔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의뢰인 태그라는 말은 뭔 말이냐? 기재 내용 또는 적요, 여기 뭐 적요도 돼 있지만 여긴 적요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기재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의뢰인 태그를 매칭을 해주는 이 부분은 뭐냐면 뭐예요? 금융기관마다 기재 내용이 아니라 적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적요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적요 내용 또는 기재 내용은 그 거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거래 내용.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 세무법인으로 그러면 이게 들어온 돈이다, 나간 돈이다, 또는 예금 결산 이자다. 이게 이자 비용으로 들어간 거다, 나간 거다,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 거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분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03 의뢰인 태그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의뢰인 태그로. 그 외 취급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매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요한 건 매칭하는 부분은요, 거래일이라든가 그리고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거래 후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될 거고요. 이 밑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 이 밑에 보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음영 표기된 부분이 매칭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태그, 의뢰인 태그라는 말이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입니다. 태그가 뭐냐면 자, 다시 요거 세무사랑 프로그램 항목 중에서 01 거래일, 그리고 04 어디에 찾으신 금액, 05 맡기신 금액, 또는 06 거래 후 잔액이라든가, 또는 01번, 06번, 09번은 뭐예요? 09번 입출금 구분이라든가, 또는 10번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연결 사항입니다. 또 하나 통장거래 자동 분계를, 통장거래에 대해서 자동 분계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때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태그 설정이라는 거. 태그 설정. 태그 설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오고 가거나 할 때 공항에 가보게 되면 물건을 찾거나 뭐 할 때 보면 여행 가방들이 쭉 다 이렇게 좀 뭐 흘러서 막 이렇게 쭉 뱅글뱅글 돌죠. 수많은 여행객 가방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 가방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찾던가요? 꼬리표 붙인 거.
이게 꼬리표가 태그야. 태그라는 말이 꼬리표야. 그러니까 꼬리표가 많이 달려있다든가 아니면 꼬리표가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깔로 돼 있다가 반짝반짝한다든가 그러면 우와 저게 내 거다 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거 식별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그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꼬리표 달아준다는 얘기예요. 꼬리표 달아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내 거다라는 말이 뭐예요? 붕괴하는데 주요 단서로 활용을 하자라는 게 태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의뢰인 태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요게 이 기재 내용을 보고 계정 과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요라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물건을 찾으려면 누구는 뭐 그 태그 꼬리표가 하나만 붙어 있지만 내 거는 한 대여섯 개 막 달려 있다. 그러면 남들 거보다 내 거는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태그 정보가 꼬리표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자동 붕괴가 아주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자, 그래서 여하튼 태그라는 말이 꼬리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태그 붙어 있죠. 태그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아, 이것은 물 세탁하면 안 되고요. 드라이 해도 되고요. 빨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이건 뭐 면도로 돼 있어요. 몰라. 여하튼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게 태그예요. 태그. 설명이 되는 거. 그런 부분이 태그예요. 이 태그 설정을 딱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붕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항목명을 설정을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매칭을 해줬어요. 그리고 데이터 매칭 확인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렇게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어요. 이게 좌측이야, 좌측. 그리고 대변이 아니구나. 우측에 보면 붕괴 내용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좌측에는 통장 입출금 내 SMS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수료 비용이네요.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국세 부가세 있는 거는 뭡니까? 이거 부가세 예수금이네요.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계정 과목을.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붕괴가 되도록 이게 자동 붕괴가 되고 있어요. 몇 가지는 자동 붕괴가 되는데 비어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붕괴 계정 과목 차변이냐 대변이냐 그리고 뭐예요? 차변 대변은 설정이 되겠죠. 코드란에다가 계정 과목 코드란 계정 과목을 설정해 주면 이제 붕괴가 다 되죠. 그 붕괴된 것을 전표 전송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은 데이터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키를 누르게 되면 위 화면이 쫙 나와요. 좌측 화면, 우측 화면이 나와요. 자, 왼쪽은 통장 입출금 내역, 오른쪽에 붕괴 내역란에 비어있는 데다가 차 있는 부분은 붕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는 이자 비용이다, 뭐는 미수금이다, 장기 차입금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물론 붕괴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면 근데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계정 과목과 거래처 등을 입력을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입력하는 거 계정 과목, 거래처 이 입력하는 것은요. 일반 전비 입력에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입금 또는 출금의 내용을 파악해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입력하고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오고 나갔다. 그러면 회사에 물어봐야 돼. 이 돈 왜 받았어요? 왜 들어왔어요? 왜 나갔어요? 라고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래처 등록 화면을 같이 해놓고 거래처의 어떤 대표자 회사 명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입금 또는 출금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확인하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이렇게 붕괴가 안 되는데 붕괴를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 돼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부분이 자동 붕괴가 돼 있는 이유는요. 기존에 태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SF3 태그 등록을 딱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뭘로 기존에 태그 붕괴가 이미 설정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과거에 태그 꼬리표 달린 부분에 따라서 회계 처리 붕괴 계정 과목 설정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자동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컴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컴퓨터가 그렇게 해서 태그 등록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런 한 가지 보면 여기에 수수료 여기 인증서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서 수수료에 코드란에 비어 있죠. 코드란에 비어 있는데 요게 인증서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다. 그러면 831 코드 넣어놓고 수수료 비용 입력하면
처음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태그 등록 하시겠어요? 인증서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태그로 등록하시겠어요? 그러면 yes 눌러야 돼요. 그러면 태그 등록이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나중에 인증서 수수료라고 항목으로 해서 돈이 나갔다면 나중에 통장자료 불러올 때는 자동으로 뭘로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돼 있을 거다. 자동으로 이렇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전표 전송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 그랬을 때 통장 분계를 할 때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고 입출금 내역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모르는 부분은 거래처가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요망 자료 등 이런 식으로 표기해가지고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거래처 쫙 뿌려주세요. 그래서 자, 이거 통장에 돈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도저히 이 내용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들만 표기해서 보내면 거래처에서 이 돈은 외상매출금 받은 거예요. 이 돈은 외상매금 어느 업체한테 나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등록을 분계를 설정을 해주면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해주게 되면 태그 등록이 추가적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분계 내용이 다 작성이 되면 여기 분계 내용이 다 작성이 되면 F11 전송을 눌러요. F11 전송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우리는 통장거래 자동 입력 화면에서 입력했던 이 자료가 어디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몽땅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가 자동으로 다 분계가 왕창 다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한 달치 통장 거래 분계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이 한 달치를 하나하나 입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세월이 걸리겠죠. 이것을 1시간 뭐 길어야 한 2-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가보면 해당 전표를 클릭해 보잖아요. 그럼 그 해당 전표에 우측 상단에 통장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이라고 표시되는 건 뭐냐면 이 전표 입력한 이 내용은요, 통장거래 자동 입력 화면에서 전송돼 온 자료입니다 라는 의미로 통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태그 등록이 꼬리표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거래 내용을 쉽게 분계가 이 계정 과목이 설정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태그로 등록된 정보는 SF3 태그 등록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이미 등록된 태그 위에 추가적으로 태그 추가란에 어디야 여기 태그 추가란에 또 추가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당연히 찾아서 수정하거나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태그 F6 태그 분계라는 이 부분의 메뉴는요, 태그 분계를 클릭해서 의뢰인 태그와 태그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분계 내용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태그 분계를 하려면 요거 있어요. F3 환경 설정이 있어요. F3 환경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요게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 자동 태그 분계 체크, 자동 거래처 등록, 현금 입력 시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해서 클릭해서 선택하고 확인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태그 분계라든가 자동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는 얘기예요. 자, 환경 설정에 자동 태그 분계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매칭을 했어요. 분계 누락된 부분에 계정 과목 분계 입력하면서 태그 등록하거나 SF 태그 등록을 클릭해서 태그 등을 추가한 후에 그 다음에 F6 태그 분계를 클릭해서 자동 반영되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분계 내역에 있어서 계정 과목 등을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을 송금을 하면서 매입금을 송금을 하는데 이 외상 매입금 송금하면서 일부분은 뭐가 돼 있어요? 송금 수수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 송금 수수료와 외상 매입금이 한꺼번에 입력이 돼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서 일부분은 외상 매입금, 예를 들어서 100만 1,000원이 나갔다면 1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1,000원은 뭘로 송금 수수료로 이렇게 분계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F8 라인 추가가 있어요. F8 라인 추가.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뭐요? 라인 추가해서 그 밑에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태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변경되는 정보 그리고 변경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변경되는 정보 글자 수만큼 요거 표시입니다. 요것을 입력한 후 태그 등록을 쭉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정기다. 그러면 9월, 요게 10월, 11월, 11월 이렇게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정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10월, 11월, 12월 정기가 될 때도 요것들도 전부 다가 태그 등록을 해서 자동적으로 분계가 되게끔 설정을 한 겁니다. 임대료 7월이다. 그럼 임대료 여기 땡땡 또는 임대료 뭐 여기 띄어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띄어쓴 칸, 빈 칸도 포함해서 글자 수에 포함시켜서 땡땡땡 이렇게 하면 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임대료 8월, 7월, 6월 어떤 게 들어와더라도 태그 등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가 임대료 나간 걸로 자동 분계 계정 과목이 설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별로 할 게 없다라는 얘기.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요? SF3 태그 등록을 설정을 해서 태그 분계 설정 팝업창이 활성화되면은 여기다가 태그 추가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요.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확인 키를 누릅니다. 확인 키를 누르고 그러면 그 확인 키를 누른 다음에 태그 분계를 클릭해가지고 2개 체크된 데이터에 대한 태그 분계를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태그 분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태그 분계가 자동으로 통장에 분계 처리가 뭐야 계정 과목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분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이거를 통장 거래를 일일이 입력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6개월치, 뭐 1년치, 뭐 한 4, 5개월치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는 처음에 하는 건 무리일 수가 있는데 한 달치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달치, 세 달치는 금방금방 하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1개월치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불러올 때는 1개월치 입력했던 부분 태그 등록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태그 등록된 게 누적된 정보가 쌓이는 겁니다. 꼬리표가 잔뜩 쌓여서 다음에는 자동으로 분계되는 계정 과목이 설정되는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달치 처음에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린다. 두세 달치 입력할 때는 뭐 반나절 걸린다. 야, 한 5, 6개월치 입력한다. 그럴 때는 1시간 만에도 입력할 수 있다니. 그러면 1년치 통장 거래가 나중에 하다 보면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도 있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통장 정리 이거 아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업무 처리 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